중심이 직선 y는 x 위에 있다 라고 했고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요 원에 대해서 x좌표가 4인 원 위에 두 점을 a, b라고 할 때 a, b의 길이를 구하시라는 말은 그냥 원의 방정식을 확정하는 얘기죠.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원의 결정 조건은 서로 다른 세 점이잖아요. 그럼 조건 3개 있으면 되죠. 근데 중심이 y는 x에 있다는 말은 중심의 좌표를 a, a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원 위에 두 점이 있으니까 이 두 점을 대입하면 성립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중심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요 위에 중심을 a, a라고 잡고 여기까지 거리를 재든 그 거리는 같다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더 끝내보죠. 중심의 좌표를 제가 a, a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러면 a-2의 제곱 더하기 a-10의 제곱은 거리가 같다는 건 거리의 제곱이 같다는 거니까 아시죠? 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2차는 전개할 필요 없어 보이죠 지금? 맞아요? 1차만 보시면 되는데 얼마죠? 마이너스 20차이 맞아요? 삼성은요? 104인가요? 104인가요? 네. 맞아요? 여기는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A 감사합니다. 쌍성은요? 68인가요? 맞아요? 네. 그럼 12A가 얼마 나옵니까? 36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A는 얼마 나오죠? 3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의 중심이 사실 3,3이라는 거고요. 여기 주어진 두 개의 길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 구하시면 반지름이 나오겠죠? 반지름 얼마인가요? 얼마니? 5루트 2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5루트 2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은 이렇게 여기 중심이 3,3인데 반지름이 5루트 2인 원이죠? 근데 x좌표가 4라고 했으니까 x좌표 4라고 하면 이거 약간 우측에 뭐 이렇게 존재하는 아이가 되겠죠. 맞죠? 네. 이때 이 점은 a, 이 점은 b라고 하면 이 현의 길이를 구하면 되니까 어떻게 구하면 돼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어떻게 구하면 되죠? 여기의 길이 얼마예요? 1이죠? 반지름은 5루트 2죠? 그럼 여기 알 수 있죠? 얼마죠? 루트 24? 루트 24 아닙니까? 아, 49군요? 네. 7이군요. 네. 7입니다. 그래서 문제 답은 14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고 무슨 생각하는 게 중요하냐면 이 원의 방정식이 확정되는구나 이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원의 방정식의 확정 근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원의 결정 조건이 서로 다른 세 점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네. 넘어가고요. 자, 세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삼각형의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얘는 어떻게 구해야 되죠? 그 교점이 원 위에 세 점. 그렇죠. 이거 교점을 구해야 되죠. 교점을 안 구하고는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얘하고 잠깐만요.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하면 교점 하나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해서 교점 하나 할 수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해서 교점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 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형의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이제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방법을 제가 두 개 제시하지 않았나? 이거 푸는 방법을?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납니까? 일단 교점을 좀 구해볼까요? 첫 번째 거 교점은 이거 좀 쉽게 주지 짜증나게 하네 그죠? 네. 3을 곱할까요? 21x 크게 쓰죠. 21x 더하기 3y 마이너스 90은 0인가? 둘이 빼면 20x가 얼마죠? 마이너스 80이니까 80이네요. x가 4죠? 네, 4,2 이라는 점이 하나 나오네요. 맞죠? 네. 두 번째는 다행이네요. 5x죠. 그냥 빼면 마이너스 25는 0이죠? 그래서 두 번째 교점은 얼마예요? 5,5입니까? 네. 맞죠? 세 번째 마이너스. 마이너스 5입니까? 네. 미안합니다.
자, 여러분 테스트 한번 해봤어요. 네. 개소리고요. 그럴 리가요. 네. 마이너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거 해보죠. 세 번째 것도 뭔가 좀 곱해야 되죠? 2x 더하기 y 마이너스 5는 0 놔두고 x 1이 곱하죠. 맞냐? 빼면 5y가 15입니까? y가 3이군요. 맞죠? 네. x는 얼마예요? 1이에요? 1 이렇게 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점의 좌표 확보했는데 가장 첫 번째로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이 점을 제가 편의상 각각 A, B, C라고 잡을게요. 알겠죠? 네. 가장 먼저 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A, B의 길이의 제곱과 B, C의 길이의 제곱과 CA의 길이의 제곱 이 세 가지 일단 보세요. 알겠죠? A, B의 길이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불러발른 50이냐? 협조 안 해? B, C의 제곱은 얼마예요? 80이에요? 네. C의 길이 제곱은 아예 빨리빨리 안 해. 아니, 너 계산 제일 빠르잖아요. 그래서 얼마? 10? 망했네요. 그죠? 자, 이거 왜 했냐면 이렇게 했을 때 혹시 이 둘의 합이 이해가 되면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근데 직각삼각형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니까 맞죠? 외접원의 방정식 좀 더 빠르게 캐치할 수 있죠. 물론 시스템에서 그따위 문제가 나오려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프로세스를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혹은 이등변 삼각형이어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건 뭐 뒷불도 아니죠? 그냥 둔각이에요. 알겠죠? 네, 그냥 둔각이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라는 건데,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거예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이렇잖아요? ABC만 구한 문제를 푸는 건데 여기다가 4,2도 넣어볼 수 있고 5,4도 넣어볼 수 있고 1,3도 넣어볼 수 있으니까 A, B, C에 관한 3원 1차 연립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네. 이걸 보통 책에서 가이드로 많이 잡습니다. 알겠죠? 근데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저는 어떻게 하던가요? 저는 어떻게 하죠? 저는 외심의 정의로 합니다. 외심의 정의. 외심의 정의가 뭐죠? 그렇죠.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그래서 이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기 위해서 선분 AB의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선분 AB의 기울기 얼마입니까? 얼마죠? 맞히기입니까? 맞아요? 네. 그럼 실제 우리가 사용할 기울기는 7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A와 B의 중점인, 아니 좀 그지같다 이거. 그지 같지 않나요?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3을 지난 직선을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면 Y 플러스 2분의 3은 2분의 9, 아니 2분의 9 아니죠? 7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9 이런 직선 하나 생기죠? 맞나요? 네. 그럼 BC가 이용해볼까요? 델타 BC는 얼마죠? 기울기? 마이?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한 기울기는 2분의 2죠? 자, 중점의 좌표는요? 3, 마일인가요? 이렇게 나와줘야죠. 짜증나게, 그죠? 네. 자, 그래서 y 플러스 1은 2분의 1 x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에서 나오죠. 맞습니까? 이 문제 끝까지 풀진 않게요. 이 둘 연립해요. 연립하시면 x, y가 나오죠? 그게 뭐예요? 외접원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하고만 거리 재시면 반지름 나오죠. 원방 바로 쓰시면 되죠. 제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나을걸요? 아시겠죠? 어쨌거나 이건 뭐 자꾸 제곱해도 숫자 커져요. 그리고 이제 ABC가는 3원 1차이기 때문에 세식 중에서 뭐 C소구하고 B소구하고 이렇게 해서 또 두 개 만들어야 되고 좀 귀찮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걸 제가 왜 추천드리냐면 간단하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다기보다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학생은 늘 뭘 떠올려요? 외심의 정의를 떠올리죠. 그래서 외심의 정의를 굉장히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답은 내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풀고 있는 거죠? 맞죠? D 풀고 있는 거 맞죠? 네, C 풀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내보시고 3번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4접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4접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잘 물어봐요. 하지만 4접원의 방정식은 잘 구하라고 안 물어보는데 이유를 아시나요?
이유를 아시나요? 이유를 아시나요? 내심의 정의는 뭐예요? 그렇죠.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근데 각의 이등분선 우리 구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저희 배웠잖아요. 거리 갖다 이용해서 구하면 돼요. 근데 자취의 방정식은 무려 3개나 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복잡도가 좀 많이 증가해요. 그래서 잘 되지 않는데, 그럼 내심을 굳이 냈다라고 하면 이 상황이 좀 독특한 상황일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심이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의심을 좀 확신으로 바꿔보죠. 자, XY축을 그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A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이 정도 잡고요. B가 1,0이니까 이 정도 잡고요. C는 0, 루트 3이에요. 뭐 어디 있겠죠, 이렇게. 알겠죠? 잘 안 보이시죠? 다시 칠할 거예요. 여기가 A 마이너스 1,0 제가 보려고 찍은 거니까. B 1,0 C가 0, 루트 3 이렇지 않나요? 뭘 깨달아요? 정삼각형이구나. 정삼각형이구나 라는 사실 깨닫습니까? 아니야, 많이. 지금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높이가 루트 3 나오는 거니까 정삼이라는 사실 깨닫죠. 대칭 구조에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정삼각형의 특징은 뭡니까? 외심, 내심, 무게중심 3개가 일치하거든요. 실제로 무게중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무게중심이면 2대1 내분점이잖아요. 원점과 잡았을 때. 그럼 좌표가 뭐가 나올 거냐면 G라고 쓸게요. 그냥 0, 3분의 루트 3이 나오겠네요. 그게 2대1이 될 거니까. 이해되시죠? 맞죠? 반지름은 뭐 그냥 이거의 길이가 될 거니까 반지름은 3분의 2 루트 3 이게 되겠죠? 이해되죠? 예, 그래서 내제번의 방정식을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쓰는 거죠. x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의 제곱은 3분의 2 루트 3 전체의 제곱이다. 이렇게. 근데 왜 네. 반지름이 아, 이거 아니군요. 정신이 나갔군요. 예,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방금 외심풀 나와서 그래요. 방금 외심풀 나와서 그래요. 예, 이거 아니에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죠, 여기. 이거 어떻게 구할 겁니까? 물론 직선을 구해서 거리를 재도 되겠습니다만 여기 특수각이 있죠. 여기 30도잖아요. 맞아요? 결국 이걸 쓰긴 쓰겠네. 그죠? 얘가 지금 3분의 2 루트 3이잖아요. 근데 2대 1 루트 3이니까 여기가 3분의 루트 3이고 멍청하네요, 저도. 이거 써도 되죠, 그냥. 예. 맞아요. 이거 써도 돼요. 멍청하네요, 제가. 이거 쓰면 됩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제번의 방정식은 얘가 되겠네요. 이렇게요. 그죠? 예.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고 문제를 푸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다른 걸한 4저번이니까 예. 저도 모르게 제가 복잡한 그리져 보잖아요. 그죠? 예. 이 원이라도 대강 그려보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문제를 통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외접원을 구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수직이등분선을 구하면 되니까. 좋아요? 아니요, 들어봐서. 그래요? 혹시 통제권 드리겠습니다.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쉽단 말이에요. 맞아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고. 근데 내접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 잘 안 물어보는 거거든요. 물론 학교 시험에서 연맥이려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는데 각의 이등분선은 보통 2개 나오죠. 그럼 그 중에 뭔지를 판단해야 돼. 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게 복잡도가 높아요. 근데 물론 3개를 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2개만 구하시면 되죠. 그죠? 예. 할 수는 있긴 한데 잘 안 내요. 시간이 너무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좀 시험 문제를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죠. 근데 뭐 선생님의 의지를 제가 알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온다 안 나온다 제가 확신할 수 없는데 혹시라도 물어보면 뭐 이용하시면 돼요? 두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갖다 이용하시면 돼요. 제가 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풀진 않을 거고 그냥 간단하게 쇼잉만 해드릴게요. 만약 이제 삼각형이다라고 했어요. 얘 내저번의 방정식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 각의 이등분선 하나 구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죠? 어차피 이 점 잡혀 이 점 잡혀 있을 거니까 이 직선 구해요. 알겠죠? 이 점 잡혀 이 점 잡혀 있을 거니까 이 직선을 구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라면 이 위에 이미 한 점을 x, y 뭐 혹은 a, b라고 잡으면 여기 거리 쟀을 때 여기 거리 쟀을 때 거리 일치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씩 아시죠?
네, 그거 이용해서 두 개 갖다 놓으시면 x와에 관한 관계식이 하나 나오죠. 그게 바로 이 각이동선의 방정식이거나 아니면 이쪽 이등분선의 방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의 위치를 보고 직선의 기울기를 판단하면 이거일지 이거일지 판단이 설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죠. 이 짓을 한 번 더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두 개 연립하시면 뭐가 나오죠? 내심의 좌표가 나오죠. 그 내심의 좌표에서 이제 아무 직선까지나 거리를 재시면 내저번의 반지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시험에서 만나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이거 좀 마지막으로 넘기세요. 알겠죠? 네, 즉시 하지 마시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4번. 중심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6 위에 있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개수는 m개이고 이게 무슨 말이죠? 이들의 원의 넓이의 합은 n파이이다. m 더하기 n의 값을 구하시오.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중심이 y는 x 혹은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죠? 근데 저 2차 곡선이 좀 독특한데 그냥 지금 뭐 대충 이렇게 생기게 아닌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 그래서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6 이런 상태거든요. 그럼 중심이 이 위로 움직이죠? 이 위로 움직이니까 사실 y는 x를 그어봐도 이렇게 그어지고 y는 마이너스 x를 그어봐도 이런 식으로 그어지잖아요. 맞냐? 그럼 표점이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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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가 발생하죠. 이 4개가 발생한다는 말은 이 원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데가 4개 있다는 얘기죠. 동의하시나요? 네. 그럼 4개네요.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원들의 넓이 합이라고 그랬는데 이 원들의 넓이 합이라는 건 어차피 원을 그려주면 얘를 중심으로 그려주면 여기에 반지름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림 잘못 그려서 그런 건데 그죠?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맞습니까? 즉 여기에 중심의 좌표만 알면 뭘 아는 거죠? 반지름을 아는 거죠. 그럼 넓이 아는 거죠. 근데 이 중심의 좌표라는 것은 이 y는 x, 여기서 y는 x하고 얘를 연립한 거죠. 맞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6은 x다. 그러면 연립합니다. 뭐 나오냐? x는 마이너스 2하고 3 나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사실 3,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다 이 소리죠?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안 구해봐도 여기는 2,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3,3이 되겠죠. 이해 되시죠? 맞죠? 그래서 넓이 합은 그러니까 n 값은 4가 될 거고 n 값은 넓이 합이 얼마니? 9가 2개요. 맞아요? 4가 2개요. 네, 26에 4다니까 30 되겠네요. 됐죠? 네. 그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근데 저는 진짜 학기마다 쌤을 푸는데 맨날 문제가 새로 푸는 것 같을까요? 진짜 이런 문제 있었나? 뭐 이런 느낌인데?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5번입니다. 5번은 우리가 많이 다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풀진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예. 점 P가 원 위를 움직이는데 이 점 P의 위치에 맞춰서 이 그림 보세요. 지금 여기서 누가 움직이냐면 이 P가 원 위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각형이 평사가 되도록 적당히 Q를 잡는 거니까 이 P가 움직이면 Q도 따라서 움직여서 여전히 평행사변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PQ가 동시에 움직이긴 하는데 자유롭게 움직이는 건 아니고 P의 움직임에 맞춰서 지금 Q가 움직여주고 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AB의 중점은 M이라고 할 때 M의 좌표를 구하시면 뭐 이거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는 PQ의 길이의 최소만 알면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M의 좌표를 구하라는 건 이 문제에서 가이드를 잡아준 건데 평행사변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Q와 P를 이렇게 잇게 되면 여기 길이가 같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 길이도 같기 때문에 요 M이라는 좌표를 구하게 되면 우리 뭐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냐면 PQ의 길이의 최소를 알고 싶은데 우리는 PM의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한 다음에 2배 하면 되는 효과를 얻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PM의 길이의 최대값을 어떻게 구합니까? 당연히 OM의 길이에다가 반지름 더하면 최대값. 맞아요? 그 다음에 OM 길이에서 반지름 빼면 최소값인 거죠.
그러니까 계산이 너무 간단해서 그냥 문제 풀게요. m의 좌표가 얼마죠? 2,2분의 3인가요? 맞아요? 그러면 5m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4에다가 4분의 9 더해서 루트 씌운 겁니까? 그럼 2분의 5인가요? 맞죠? 예. 그러니까 2분의 5에다가 1 더한 게 최대값, 2분의 5에다가 1 뺀 게 최소값이죠? 네. 그래서 사실 최대값이라고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써야 돼요. 제가 이런 거 쓰는 게 틀렸다고 했죠? 지금 우리가 절반 가지고 문제 풀잖아요. 최대라고 쓰지 말라고 2분의 1 최대 이렇게 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얘가 2분의 5 더하기 1인 거고, 마찬가지 2분의 1 최소 요게 2분의 5 빼기 1인 거예요. 그러면 얘를 2배 하시면 답이겠죠. 이해되죠? 네? 2분의 5만 2배. 그런가요? 아, 그렇군요. 맞아요. 이 짓 해도 제가 이상한 짓을 하네요. 예. 그러니까 최대값을 그러면 2분의 5를 2배해서 5 더하기 1 이렇게 보셔야겠네요. 미안합니다. 그죠? 최소값은 5 빼기 1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죠? 6하고 4 나오겠죠? 네? 지우개요? 괜찮아요. 이런 상황 예상하고 제가 두는 거니까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예, 별로 어렵지 않죠? 다음! 아영이가 있으니까 좋구만? 네? 아영이가 있으니까 좋아. 보통 제가 뭐 이상한 짓을 해도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저 새끼가 맞겠지? 선생님인데? 기다려보자. 이러고 한참 쇼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사합니다. 자, 두 점 A, B로부터의 거리가 2대1인 점 P에 대해서 뭐죠 이거? 그렇죠! 여기까지만 딱 읽고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구나.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정의는 제가 증명해 드렸죠. 왜 이게 원인지. 그죠? 증명했으니까 이제 암기해서 이용해야죠. 그러면 2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을 그어야 되죠. 내분점의 좌표는 어디예요? 예? 1,2인 것 같은데? 맞아요? 맞죠? 이제 좀 되는군요. 자, 외분점의 좌표는요? 5,1인 것 같은데? 아직 안 되는군요? 지금 제가 뭐 한 거냐면 마음속으로 A, B 이렇게 그린 거예요. 보세요. A, B 이렇게 그렸다고 알겠죠? 근데 외분점이 2대1 외분점이죠? 그러면 2대1 외분점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실제로 여기가 1대1이죠? 그럼 B가 얘와 얘의 중점이죠. 저는 항상 외분도 내분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B의 X좌표의 2배인 4가 요 마이너스 1과 외분점 X좌표 합하고 같겠죠? 맞죠? 맞죠? 그리고 이 세 점은 지금 Y는 1이라는 직선이 있기 때문에 Y좌표는 변화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원의 중심은 얼마가 되죠? 3,1입니까? 반지름은 2가 되죠? 이해되죠? 따라서 x-3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2의 제곱이다. 이런 원을 얻습니다. 맞아요? 자, 이 상황을 그림으로 좀 그려볼게요. 자, A라는 점이 있어요.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있어요. 2,2.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내분점이 여기 있고, 내라고 쓸게요. 귀찮네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외분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의 중심이 나오는 거고,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지금 3,1인 거예요. 근데 요 위 원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T, A, B의 크기가 최대라는 말이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래야만 이 각이 최대가 되죠? 맞죠? 물론 아래쪽도 됩니다. 알겠죠? 네. 접할 때가 최대가 되는데 물론 접선을 이용하셔도 됩니다만 길이 한 번만 봐볼게요. 여기가 2예요? 맞아요? 여기 길이 얼마니 얘들아? 얼마니? 4니? 4죠? 여기에요, 여기. 3,1. 4죠? 2대2네, 이건.
2대1. 여기 3이겠죠. 1절. 물론 피타 쓰셔도 됩니다. 네, 저 특수강인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렇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되죠? 네. 원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합니다. 원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등분하려면? 원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고요. 얼른 생각 안 나죠? 저 원 잘 그리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보다 잘 그리는 선생님 없을 건데요, 아마. 제가 최고 잘 그릴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좀 안 맞습니다. 자, 이거 이해시켜드리려고 제가 그린 건데, 지금 원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하는 그림 제가 그린 건데 그래 보이나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죠? 이등분 당하는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이 직선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라고 부르죠. 네. 네, 뭐라고 부르죠? 이라고 부르잖아요. 야, 이 새끼들아. 아니, 원의 방정식이 어려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런 거 좀 외워. 진짜. 공통현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개념 잡으셨죠, 이제? 공통현의 방정식이 둘레를 이등분 당하는 원의 중심을 지나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얼른 생각 안 났죠? 근데 그림 그려보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림 좀 잘 그려 생각해 보시죠. 제가 좀 잘 그려드렸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하셨다가 좀 빨리 떠올리시길 바래요. 알겠죠? 그럼 일단,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공통현의 방정식은 단순히 두 원을 빼는 것만으로 구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빼볼게요. 얼마입니까? 6-3의 x예요? 네. 그리고 마이너스 4y예요? 6-a예요? 요게 지금 공통현의 방정식이죠? 자, 이등분 당하는 원. 얘가 이등분 당하는 원이죠? 이 원의 중심 어디입니까? 마이너스 3, 1인가요? 중심만 잡으려면 굳이 표준형 안 써도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걸 여기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다. 그러니까 8A가 얼마 나올까? 얼마 나오니? 16 나와요? 값이 이상한데? 그럼 A가 얼마죠? 2예요? 안 이상하군요. 약분도 못하는데? 네. 이렇게. 뭐 진짜 잘 그렸네요. 기가 막히네. 저한테 과학의 힘이란 아주 훌륭합니다. 그 공통현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중심을 지나는 공통현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공통현의 방정식이 둘레를 이등분 당하는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네. 여기 지금 둘레를 이등분 당하는 원의 중심이 여기 있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왜 그런지 이해하시죠? 그래야만 얘가 지름이 되고 그래야만 얘가 반원이 되죠? 그래야만 둘레를 이등분 당하는 거죠. 맞죠? 다음번에 만나면 쉽게 해결하시리라 믿습니다. 처음 만나면 이걸 좀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네. 자, 8번. 공통인 현의 길이가 2루트 6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공통인 현의 길이가 2루트 6이다만 보고 뭐 떠오르는 거 없나요? 이걸 보고 이제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어야 되냐면 이 문제 접근 방식이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데, 자, 공통현을 갖는다고 문제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무슨 뜻입니까? 두 원의 위치 관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뜻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원을 그냥 그려요. 이렇게 그냥 그대로 알겠니? 그럼 공통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 근데 공통현의 길이를 언급한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기의 길이가 2루트 6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2루트 6이라는 것은 이걸 절반 따면 루트 6이라는 얘기죠. 왜 절반을 따냐면 아무 원이나 중심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요. 그럼 2등분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2원의 반지름. 그죠? 아하.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루트 6이에요. 여기 반지름을 알아요. 그럼 여기를 아는 거죠. 여기를 안다는 건 원의 중심에서 공통형까지의 거리를 안다는 거죠. 그거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두 개의 원이 주어져 있는데 두 개의 원 중에 누굴 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당연히 얘를 택해야죠. 얘는 반지름을 알 수가 없잖아요. K 때문에. 그죠? 확정 원인 얘를 택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전원모의 표준을 고쳐볼게요. 그럼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그건 얼마냐? 8이냐? 맞아요? 그럼 중심이 1,1인 거죠? 맞죠? 네, 반지름이 여기 이제 반지름이 2루트 2인 거잖아요? 맞나요? 그럼 여기의 길이가 루트 2인 거잖아요? 맞죠? 아하. 그럼 1,1에서 공통현까지의 거리가 루트 2다 이건데 공통현은 두식 빼면 된다 그랬죠? 두식 빼면 뭐 나오냐? 4x 더하기 4y 마이너스 k 플러스 6 이게 나오냐? 다시의 거리가 루트 2다 이렇게 문제 풀면 되겠죠? 맞죠? 네, 그래서 루트 2는 4루트 2군요 밑에가 맞죠? 1 대입하면 8 14-k의 절대값인가요? 맞냐? 네. 그럼 14-k라는 놈은 8이거나 마8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럼 k라는 놈은 6이거나 22이거나 둘 중에 하나군요. 맞죠? 그래서 답은 28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이런 상황이 그냥 머릿속에 떠올라야 푸는 거죠. 아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맞아요? 사실 여기까지만 생각하셨으면 문제 90%를 푼 거죠. 이제 난 뭐 더 이상 못 푼다면 공식 안 외우는 거니까 이제 답이 없는 거고 공식은 외우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떠올리면 다 푸는 거죠. 재밌지 않나요 원? 재밌지? 자기 의견이 아주 확실한 학생이에요. 네. 보통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냥 아, 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라고 얘기했어요. 네. 아, 얘 뭐 이 정도라고 해도 제가 그 마음 제가 이해하는데. 자, 중심이 직선 x 플러스 y 마이너스 9는 0 위에 있고 그렇군요. 네. x축에 접하는 원 C가 있다. 원 C가 y축에 의하여 잘린 현의 길이가 6일 때 원 C의 반지름의 길이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림 한번 그려보죠. 알겠죠? 네. 이 상황이 잘 머릿속으로 잘 안 떠올라서 사실 떠올랐습니다만 아무튼 그림을 그려보죠. 네. X축 먼저 그리면 원을 그리기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원을 먼저 그려볼게요. 자, 원을 좀 그리거든요. 아시겠죠? 네. 자, X축과 접한다고 했으니까 X축 이렇게 존재하겠죠. 맞습니까? Y축과는 접하지 않고 Y축에 의해서 잘린 현의 길이가 6이라고 했으니까 잘라요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이때 여기 길이가 6이라는 얘기죠? 맞죠? 네, 그런 얘기고요. 중심이 이제 이 중심이 여기 있을 텐데 중심이 직선 위에 있군요. 아마 중심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맞아요? 여기가 지금 x 플러스 y 마이너스 9는 0이라는 직선 여기가 9 여기가 9 이런 상태가 되는 것 같거든요? 맞냐? 네. 원 C의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냐? 자, 원 반지름이 x에 접하기 때문에 이거의 y좌표가 같죠. 그죠? 그래서 이놈의 y좌표를 r이라고 잘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놈의 x좌표도 일단 결정되죠. x좌표는 얼마예요? 9-r인가요? 저 직선이라는 놈은 x좌표와 y좌표 합이 9라는 뜻이거든. 아니, 9-r이에요.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9 마이너스 r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여기는 r이 되는 거죠? 여기는 3이 되는 거죠. 됐네요. 됐죠? 네. 그래서 피타 쓰시면 r의 제곱은 9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9 이게 될 거고요. r의 제곱 사라지니까 플러스 90. 자, 5 되겠죠? 맞나요? 네. 됐네요. 그래서 상황의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보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돼요. 아주 큰 도움이 돼요. 네. 여러분들이 보통 문제를 풀다 막힌 이유는 대부분 뭐냐면 그림을 안 그려서 그래요. 아니면 좀 부정확하게 그리거나, 물론 정확한 그림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데 문제를 풀 만큼만 정확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를 푸는데 충분하지 못할 정도로 정확하면 이제 부정확하다고 제가 표현하는 거죠. 네.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문제 풀이가 일필휘지로 떠올랐던 건 아닌데 그림 그려보니까 납득할 수 있겠거든요. 이렇게 하는구나. 맞아요? 그리고 좌표축과 접하는 원에서 이렇게 가능하실 수 있어야 돼요. y좌표가 반지름이보다 이렇게.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문제를 푼 내용을 다시 정리해드린 이유는 다음번에 문제를 푸실 때 좀 이런 생각이 빨리 떠올라라 이런 의미거든요. 귀담아 들으시고 빨리빨리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와, 문제 많구나. 비슷해 또.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와 두 원의 교점의 개수를 각각 a, b라고 할 때 a, b의 합이 3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게요, 그냥 문제를 일단적으로 낸 거 보니까 왠지 이 두 원이 만나지 않는 것 같은데 맞나요? 두 원이 만나지 않는 것 같은데 맞나요? 두 원이 만나지 않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죠? 두 원이 안 만나죠? 영서야, 만나니 안 만나니? 네? 두 원의 위치 관계 파악하는 거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중심거리와 반지름의 합 이런 것들 보시면 되죠. 지금 두 원의 중심거리가 1,0과 -1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루트 5가 나올 거거든요. 중심거리 루트 5인데 반지름의 합이 2죠. 그럼 반지름의 합보다 중심거리가 더 크죠. 그럼 두 원이 서로 외부에 있다라는 위치 관계를 갖죠. 맞아요. 예. 그런 상태인데요. 기울기가 고정되어 있는 직선 y절편이 움직이고 이 직선 두 개가 움직여서 교점의 개수를 합을 3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네요.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좀 그림으로 그려보는 게 좀 유익할 것 같아서 위치 관계를 먼저 본 거예요. 물론 이제 그림을 아주 잘 그리시면 별 상관없습니다. 반지름이 2이기 때문에. 하나가 마이크마 1인가요? 그죠? 그러면 여기 뭐 원 하나 있는 거죠. 네, 지금 마이크마 1입니다. 알겠죠? 알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1,0이죠? 1,0이면 여기 원 하나 있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안 만나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기울기가 음인 직선을 그어가지고 교점의 개수를 A, B라고 하는데 합이 3이 돼야 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손으로 그리니까 약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얘하고는 접하고 얘하고는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가 합이 3개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얘하고 접하고 얘하고는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의 합이 3개 나오는 그런 형태인 거죠. 이해되시나?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게 얘를 구하려고 우리 뭐 할 거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면서 얘한테 접하는 접선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몇 개 나옵니까? 2개 나와요. 접점이 주어질 때를 제외하면 무조건 2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에서 접선을 긋는 상황은 3가지가 존재합니다. 원 위에 점을 줄 때, 기울기를 줄 때, 원 밖에 점을 줄 때. 근데 원 위에 점을 줄 때만 접선이 1개고 기울기를 줄 때나 원 밖에 점을 줄 때 무조건 2개가 나와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택하려면 이 그림이 필요하죠. 이해되시죠? 네, 왜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자, 이제 노란색 접선을 구해보죠. 어떻게 구하면 되죠? 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직선하고, 맞아요? 그럼 여기랑 접하고 있으니까
얘의 중심이 마이너스 1,1이에요. 여기까지 거리가 1이면 되죠? 그럼 루트 2분의 절대값 k 이놈이 2면 되죠? 그럼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저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루트 2죠. y좌편 양수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두 번째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 이놈이 이놈과 접할 상황이니까 1,0과의 교점을 그어야 되죠? 맞냐?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k의 절대값인가요? 이놈이 1 이해야 되죠? 그럼 1 마이너스 k라는 놈이 루트 2거나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거든요? 그럼 k라는 놈이 1 마이너스 루트 2거나 루트 2 플러스 2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죠? 맞나? 근데 지금 y좌편 봐봐요. 네거티브죠? 여기가 아니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트 2겠죠? 얘와 얘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답이 1 되겠네요. 되셨나요? 근데 선생님 위치관계를 갑자기 왜 보기 시작했냐면 그냥 이것 때문에 이 3이라는 숫자 때문에 3이라는 숫자를 만들려면 하나의 원하고는 두 점에서 만나고 나머지 하나의 원하고는 접한다는 뜻이잖아요. 사실 원과 두 개 이상의 교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동의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볼까요? (11번은) 그림을 푸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은데. 통제권 아주 잘 이용하고 있군요. 예.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손으로 그리시면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습니다만 보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죠? 예. 자, 그림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가 3,1입니다. 알겠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을 제가 그린 거예요. 그러면 뭐 이 점이 P, 이 점이 Q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재는 거죠. 맞습니까? 예. 갑자기 손을 그리니까 그림이 좀 더러워 보이네요. 예. 이렇게 하죠. 예. 이 거리를 재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이건 사실상 뭐예요? 원의 현이죠. 원의 현의 성질은 뭐예요? 원의 현의 성질은요? 반지름하고 직교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 보고 어떤 접근을 하면 좋겠냐면 일단 여기도 이렇게 이으면 수직이고요.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이으면 여기가 수직이 되면서 2등분 하게 되죠. 수산 내리면. 맞니? 그럼 2등분 되니까 저 한쪽 구해가지고 2배 하시면 답 나오겠죠. 예. 근데 한쪽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 이게 어차피 XY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도 되죠? 이렇게 이어도 되죠? 맞죠? 예. 근데 거리가 얼마죠? OA의 길이가 얼마죠? 루트 10인가요? OP의 길이는 2고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넓이로 갖고 갈게요. 넓이로 여기 길이 지금 2죠. 여기 얼마예요? 루트 6이죠. 그럼 얘 넓이를 구할 때 여기 곱하기 여기로 할 수도 있지만 여기 곱하기 여기로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이 점의 샤프를 제가 m이라고 잡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루트 6이라는 놈은 pm 곱하기 루트 10 나왔나요? 네. 그럼 pm의 길이가 얼마죠? 얼마예요? 루트 5분의 2 루트 3인가요?
맞죠? 그럼 PQ의 길이는 2배니까 루트 5분의 4 루트 3이 되겠죠? 됐죠? 아마 책엔 유리화된 답이 적혀 있을 텐데 선생님 틀렸다고 하지 마시고 알겠죠? 유리화 하시면 똑같은 답일 거예요. 할 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그림을 꼭 그려보시라는 거.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풀어야 할지가 보입니다. 알겠죠? 네, 넘어가고요. 맨날 그림만 얘기하는데. 영서 잠오니? 네? 잠아? 아니요. 잠오는 것 같은데. 좀만 참아. 이거 하고 잠깐 쉴 거야. 자, 원 위에 두 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0,5와 원 위를 움직인 점 P에 대해서 삼각형의 넓이의 뭐 최대값을 구하면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입니다. 12번은. 그렇군요. 얘도 계속 그림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무튼 그림만 그리면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원인가? 원인가? 맞죠? 그럼 키워보죠. 대방 크게. X축. 아이고. X축. 뭐가 안 맞군요. 예. 좀 더 키워야겠는데 눈금을 좀 좁혀야겠다.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지금 뭐 하고 싶냐면 반지름 길이가 5인1을 그리고 싶거든요. 그냥 눈금상으로. 이건 맞나요? 맞아요? 아 망했다. 아 망했어. 이거 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아무튼 뭐 그냥 대충 하죠. 네. 포기. 포기하고요. A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니까 어디쯤에 잡히죠? 지금 반지름 5입니다. 반지름 5예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에 잡힐까요? 마이너스 3이 한 이 정도에 잡힐까요? 이 정도 잡을게요. A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예요. 알겠죠? 크게 씁시다. 잘 안 보이네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말이 크게 할 필요 없는데 아무튼 B는 0,5입니다. 자, 삼각형 ABP라고 했어요. 그럼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A와 B가 고정되어 있는 점이죠. A와 B가 고정되어 있는 점이라면 제가 이 A와 B를 밑변으로 보면 밑변의 길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 누구만 변하죠? 높이만 변하죠. P에 의해서. 그럼 넓이가 최대라는 것은 가장 멀리 떨어지는 점이 될 거고 맞아요? 네. 최소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점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P는 원 위의 점이라는 거죠. 근데 가장 먼 점이 사실은 AB의 수직이동문선 네, 위에 존재한다. 가장 짧은 점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은 동의하시겠어요? 근데 그 수직이동문선이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돼요? 원의 중심을 지나야 돼요. 아이 진짜 이렇게요. 그죠? 그럼 이때 여기에 P가 왔을 때가 최대값, 여기에 P가 왔을 때가 최소값이 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거리는 직접 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재신 다음에 반지름 더하면 최대 높이가 나올 거고 맞아요? 반지름에서 이 값을 빼면 최소의 높이가 나올 것이죠. 동의하시겠죠? 근데 이거 최소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아, 이거 최소는 아니네요. 최소는 아니에요. 이거 기대 최소가 아니라서 넓이잖아요. 넓이 같은 것들은 사실 뭐 이런데 B가 오면 높이가 0에 한씩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는 안 되네요. 최대만 물어봤죠? 최대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의 넓이가 최대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여기 이 길이 어떻게 구할 건데? OM의 길이? 피타줬어요? 이 길이가 5인 건 알아요. 근데 이 길이 아세요? 아는군요. 견장하면 되니까. 네. 얼마죠? BM의 길이는? 루트 90, 3루트 10의 절반이군요. 네. 2분의 3루트 10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여기는 5죠.
그죠? 네. 피타 쓰시면 25에서 4분의 90 빼면 되거든요. 맞나? 4분의 10이죠. 2분의 5예요. 그죠? 그러니까 5m의 길이라는 놈이 2분의 루트 10이라는 거 아시죠? 일본 유기적으로 해서 적었어요. 지금 여기 루트 10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넓이의 최대값 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아까 얼마였어요? 3루트 10이었죠? 높이의 최대값이 지금 반지름 더하면 되니까 5 더하기 2분의 루트 10이죠? 맞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2분의 15 루트 10 하고 4분의 10 4분의 10 2분의 5 2분의 15일 것 같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은 15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네. 잠깐 쉬었다 있겠습니다.